정부가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완화하면서 서울 조계사 등 전국의 사찰에서 초하루 법회가 열리는 등 2주일 만에 대면 행사가 재개됐습니다. 하지만 사찰들은 신도들 간의 간격을 유지하는 등 철저한 안전 조치를 취했습니다. 최근 범어사가 소장하고 있는 삼국유사가 국보로 승격된 가운데 국보 지정서 전달식이 범어사에서 열렸습니다. 범어사는 이번 국보 지정을 계기로 삼국유사의 국제적 가치도 인정받기 위해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 등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9.19 공동선언문을 발표한 지 내일로 2년째를 맞았지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좀처럼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이 오는 22일 제75차 유엔 총회 화상으로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는데 여기에 대북 제안이 담길 걸로 보여 주목됩니다. 얼어붙은 남북관계를 풀기 위해선 비정치적인 민간단체나 종교계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향후 남북 불교 교류의 활성화가 기로에선 남북관계의 지렛대가 될 수 있을지 짚어봤습니다. 잇따른 태풍으로 집중 피해를 입은 수해 지역과 이재민들을 돕는 불교계의 자비 나눔 행렬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족의 대명절 한가위를 맞아 소외된 이웃을 위한 온정의 손길도 이어져 우리 사회에 훈훈한 기운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8일 금요일 BBS 뉴스입니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완화하면서 서울 조계사 등 전국의 사찰에서 초하루 법회가 열리는 등 2주일 만에 대면 행사가 재개됐습니다. 하지만 사찰들은 신도들 간의 간격을 유지하는 등 철저한 안전 조치를 취했습니다. 첫 소식 권송희 기자입니다. 나는 모든 소원은 뜻과 같이 서울 조계사가 어제 음력 8월 초하루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에 따라 사회적 거리 두기를 2.5단계에서 2단계로 완화하면서 2주 만에 대면 행사가 재개됐습니다. 하지만 혹시 모를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 조치와 청정사찰을 위한 불교계의 실천 지침은 그대로 적용됐습니다. 조계사 주지 지연 스님은 초하루 법문 대신 간단한 인사말로 대신했습니다. 신도들의 방문이 반가우면서도 코로나19에 대한 걱정이 앞섭니다. 피나는 노력으로 현재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고 감염자가 최소한 조계사만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염원을 가지고 조계사는 법회 참석 인원을 실내 50명으로 제한하고 법당 바닥에는 빨간색과 파란색 테이프를 붙여 일정 거리를 띄워 앉도록 했습니다. 방문객에 대해선 발열 검사는 물론 손 소독제 사용, 마스크 착용도 철저하게 확인했습니다. 대웅전 출입문 등을 모두 열어 환기하고 경내 안팎을 사전 소독하는 등 자체 방역도 실시했습니다. 무엇보다 코로나19로 더욱 힘든 상황에 놓인 소외된 이웃들에 대한 나눔과 자비의 실천도 잊지 않았습니다. 추석 때 또 종로구 관내에 소외계층 힘들고 어려운 이웃과 어르신들 위해서 한 1,000가구 정도 예상하고 지금 준비를 추석 물품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찰이 방역 대책에 만전을 기하는 가운데 불자들의 마음가짐도 남다릅니다. 기도를 예전처럼 마음대로 못하지만은 그냥 어디에서든 조계사 내에 그냥 땅만 밟고 있어도 그게 기도처니까 서로 양보하고 이 방역 지침을 철저히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2주 뒤로 다가온 추석 명절에 개천절과 한글날 등 연휴가 이어지면서 사찰 방문객 증가뿐 아니라 대규모 인구 이동이 예상돼 방역 당국은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교계에선 아직 감염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지만 여전히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 결국 코로나19로부터 얼마나 안전한 신행생활을 하느냐는 불자 개개인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조계사에서 BBS 뉴스 권송입니다.
높이 2.81m, 무게 6.2톤에 달하는 현존하는 세계 최대의 철부를 다룬 BBS 개국 30주년 특집 다큐멘터리가 오늘 첫 방송을 시작으로 내일과 모레 연속 방송됩니다. BBS 개국 30주년 특집 다큐멘터리 세계 최대의 철부를 찾아서는 오늘 저녁 7시 30분 첫 방송됐으며 내일 밤 10시 40분과 모레 오전 9시에 BBS TV를 통해 방송됩니다.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보물 제332호 하사창동 철조 석가열의 좌상은 약 1000년 전 고려시대 현재 하남 교산지군의 천왕사지에서 조성됐습니다. 이 철불은 약 100여 년 전 일제강점기에 서울로 와 수차례 옮겨진 끝에 현재 용산 국립중앙박물관에 모셔져 있습니다. 고대 국가시대 철은 무기와 농기구 등을 제작하는 데 필수적이어서 철로 불상을 조성한 사례는 한중일 모두 매우 드뭅니다. 조계종이 불교와 전통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콘텐츠들을 만들어낸 언론인과 보도매체들에게 주어지는 불교 언론문화상 후보자들을 찾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은 지난 1년 동안 방송과 신문, 뉴미디어 등의 분야에서 뛰어난 불교 관련 콘텐츠를 생산하는 데 공헌한 언론과 언론인들을 대상으로 10월 4일까지 제28회 불교 언론문화상 후보를 공모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상 분야는 불교 언론문화 대상과 불교 언론인상, TV와 라디오 등 방송 부문상, 신문 부문상, 인터넷과 모바일 콘텐츠 등 뉴미디어 부문상, 특별상 등이며 출품 대상은 지난해 10월 1일부터 올해 10월 4일까지 제작 발표된 작품이어야 합니다. 불교 언론문화상 대상에는 상패와 상금 1,000만 원이 주어지고 각 분야의 최우수상에는 상패와 상금 300만 원, 우수상에는 상패와 상금 200만 원이 각각 수여됩니다. 최근 범어사가 소장하고 있는 삼구교사가 국보로 승격된 가운데 국보 지정서 전달식이 어제 범어사에서 열렸습니다. 범어사는 이번 국보 지정을 계기로 삼구교사의 국제적 가치도 인정받기 위해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 등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부산 BBS 김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범어사가 소장하고 있는 삼국유사의 국보 지정서 전달식이 범어사 보세로에서 봉행됐습니다. 변성환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어제 초하루를 맞아 범어사를 방문해 주지 경선 스님에게 국보 지정서를 전달했습니다. 이번에 국보로 지정된 범어사 소장 삼국유사는 전체 5권 가운데 4, 5권으로 범어사 초대 주지를 역임한 오송월 스님의 옛 소장본이며 1907년쯤 범어사에 기증된 것입니다. 특히 범어사 소장 삼국유사는 1394년 처음 판각된 이후 인출 시기가 가장 빠른 것으로 삼국유사 판본에 대한 교감과 원판 복원을 위한 자료로서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삼국유사 역사적인 배경, 시대 문화, 정신, 그 당시에는 여러분들이 불자들이 기도를 어떻게 했는가 이런 것까지 서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마는 삼국유사 국보지정은 모든 분들이 축하하고 환영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산에는 모두 6건의 국보가 있지만 이번 삼국유사 국보 지정으로 국보가 7건으로 늘었습니다. 특히 부산에서 사찰이 국보를 소장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변성환 부산시장 권한대행도 범어사는 사찰 전체가 하나의 성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며 귀중한 문화재를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귀한 책이 범어사에 있던 사실을 모르시는 시민 여러분들도 많을 줄 압니다. 이번 국보 지정을 계기로 모든 부산 시민들이 범어사 소장 삼국유사를 다 함께 자랑스러워했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범어사는 신축 박물관이 완공되면 삼국유사와 관련한 다양한 특별전과 교육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고 삼국유사의 국제적 가치도 인정받기 위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BBS 뉴스 김상진입니다. 이련 스님이 펴낸 최고의 역사서 삼구교사를 소재로 한 창작 뮤지컬 삼구교사가 지난해에 이어 다시 무대에 오릅니다. 재단법인 이련학 연구원이 주최하고 조계종 총무원과 영천은혜사, 구리 인각사, 서울시가 후원하는 창작 뮤지컬 삼구교사는 오는 11월 6일과 7일 건국대학교 세천연관 대공연장에서 공연됩니다.
뮤지컬 삼국유사는 민족의 시조인 단군과 주몽, 선화공주의 이야기를 비롯해 우리 조상들의 생활과 문화를 뮤지컬로 담아 코로나19로 지친 우리들에게 희망과 치유의 메시지를 전할 것이라고 주최 측은 전했습니다. 조계종 16교구 본사 고운사 주지 후보에 지웅 스님과 등운 스님이 등록해 이번 선거는 2파전으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고운사 주지 후보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를 앞두고 후보 등록을 마감한 결과 안동 비로암 주지 지웅 스님과 중앙종회 의원 등운 스님이 입후보했습니다.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2일 두 스님에 대한 후보자 자격심사를 진행하며 고운사 차기 주지 후보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는 오는 25일 오후 1시 고운사 화엄문화템플관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산중총회는 고운사 전 주지 자현 스님이 사찰 공금 횡령으로 호계원으로부터 징계를 받아 주지직에서 해임되면서 열리게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018년 평양에서 만나 9.19 공동선언문을 발표했죠. 하지만 이후 2년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진전을 이루지 못하면서 선언의 의미마저 퇴색될 위기에 놓이게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이 오는 22일 제75차 유엔 총회 화상으로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는데 여기에 대북 제안이 담길 걸로 보여 주목됩니다. 전영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북측은 동창리 엔진 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의 전문가들의 참여하에 영구적으로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조선 만들을 핵무기도 핵 위협도 없는 평화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기로 확약하였습니다. 종전선언과 한반도 비핵화로 가는 불가침의 합의이자 남북 교류의 물꼬를 틀 실천적 합의문입니다. 획기적으로 남북 사이의 긴장을 완화하는 조치들을 세부적으로 상세하게 합의를 했다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DMZ를 이제 평화지대로 한다라든가. 하지만 기쁨도 잠시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교착 상태에 빠졌고 2년이 지난 지금 남북 정상의 공동선언은 본연의 의미마저 퇴색될 위기에 놓이게 됐습니다. 6.15 공동선언 20주년이 되던 날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를 멈춰서는 안 된다며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나와 김정은 위원장이 8천만 결의 앞에서 했던 한반도 평화의 약속을 뒤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이후 문 대통령은 외교안보라인 교체를 통해 박지원 전 의원을 국정원장에 임명하는 등 남북관계 복원 의지를 더욱 분명히 했습니다. 실제로 박지원 국정원장은 내정을 받기 전 방송에 출연해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 희망적인 메시지를 내놓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과 북한의 문을 계속 때려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도 이해시키고 북한도 이해시켜서 전국적으로는 남북 정상회담을 통한 남북미 3국 정상들이 회담을 해서 그리고 다시 맞이하는 9.19 선언 2주년. 오는 22일 유엔 총회 온라인 기조연설에 나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내용의 대북 제안을 할지 주목되는 이유입니다. 외교안보라인 교체 이후 첫 제안이자 문 대통령 임기 내 마지막 대화제의 국면이 될 것이란 점에서 통 큰 제안이 있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광재개나 종교 교류와 같은 민간 주도의 교류협력 카드를 통해 남북이 직접 돌파구를 마련하자는 제안이 담길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는 그곳에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하루빨리 진행할 수 있는 여러 부속 합의를 해야 된다 하자라고 하는 말씀이 실려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쟁의 위협을 종식하고 번영하자는 미래의 약속. 9.19 평화공동선언 2주년을 맞아 남북이 함께 다시금 의미를 되새기고 실천 발전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전영신입니다. 얼어붙은 남북관계를 풀기 위해선 비정치적인 민간단체나 종교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불교계가 복원한 북한의 금강산 신계사와 개성 영통사 등은 대표적인 남북화의 상징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향후 남북불교 교류의 활성화가 기로에 선 남북관계의 지렛대가 될 수 있을지 김호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2년 전 훈풍을 탄 남북관계는 9월 평양 공동선언에서 문화예술 분야 교류 협력 증진 방안을 내놨습니다. 남북 합작으로 지난 2005년과 2007년에 개성 영통사와 금강산 신계사를 각각 복원해낸 불교계는 기대감에 부풀었습니다. 불교계를 대표해 특별 수행원 자격으로 방북길에 올랐던 원택 스님은 당시 평양 방문 소감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도 꼭 뭐 아는 사람처럼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어째까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 보고를 받고 사진도 봤습니다. 잘합니다. 이러니까 조계종 민족공동체 추진 본부는 교류 협력에 대한 기대감을 발판으로 이듬해 총무원장 원행 스님의 방북을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첫 단추로 신계사 템플스테이를 언급하며 불교계 대북 교류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불교계에서도 북한과의 교류 사업을 많이 해주면서 정부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아직도 이제 갈 길은 먼 그런 이렇게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올해 초 한반도 평화를 위해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을 발굴하겠다며 구체적인 행보를 밝혔습니다. 남북 관계 개선으로 이어질 반전의 디딤돌을 제시한 겁니다. 신계사 발굴과 복원의 경험을 되살려 장안사와 유점사 등 북한 사찰의 발굴과 복원을 위한 사업을 제안하겠습니다. 이후 남북 관계가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민간 교류 역시 멈춰졌지만 조계종은 언제 올지 모를 교류 재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불교계 통일 활동, 인재를 발굴 또 양성하고 남북 불교 교류 사업의 후원 동력으로 키우고자 합니다. 불교는 70여 년간 떨어져 지낸 남북 모두를 하나의 정서로 묶는 매개체인 만큼 남북 교류 협력의 핵심 역할을 할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지적입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불교 희망은 남북 교류가 빨리 이루어져서 금강산이나 북한 전역에서 유명한 사찰들을 또 다시 복원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정말 남북이 힘을 합해서 정말 우리 불교 문화를 세계에 떨쳐보자. BBS 뉴스 김호준입니다. 남북한 순수 미술 작품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제가 여성불자 단체인 불교여성개발원은 서울 인사동 1조원 갤러리에서 남북 평화시대를 여는 한마음전을 주제로 전시회를 개막하고 오는 22일까지 전시 일정을 이어갑니다. 서울시 종교단체 지원 사업으로 마련된 이번 전시회는 개발원이 선정한 여성불자 108인 가운데 박순 전 불교여성개발원장과 양경윤 작가 등 13명의 출품작 26점과 초대 작가 7명의 작품 14점, 북한 작가 안창남과 손창학 등의 미술품 10점 등 모두 50점을 선보였습니다. 김회숙 불교여성개발원장은 남북한 순수 미술 작품을 한자리에서 향유할 기회를 통해 북한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와 함께 남북 평화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확산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잇따른 태풍으로 집중 피해를 입은 수해 지역과 이재민들을 돕는 불교계 자비 나눔 행렬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족의 대명절 한가위를 맞아 소외된 이웃을 위한 온정의 손길도 이어져 우리 사회 훈훈한 기운을 전하고 있습니다. 정영석 기자가 전합니다. 서울 조계사 앞마당, 수재민들을 돕기 위한 구호품이 하나둘 화물용 트럭으로 옮겨집니다. 조계사와 사찰 산하, 행복 나눔 가피 봉사단이 광주시 광산구청에 보내는 세면 도구와 라면, 생수, 휴지 등 3천여만 원 상당의 물품입니다. 광산구는 잇따른 태풍으로 심각한 수해를 입으면서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된 지역입니다. 물질적인 속에는 우리의 자비의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을 통해서 자비의 마음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광산구민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조계사와 행복나눔 가피 봉사단은 지난달에도 태풍으로 큰 피해를 본 구례군청에 2천만 원이 넘는 구호품을 보냈습니다.
봉사단은 이번 추석을 맞아서는 종로구 지역의 소외된 이웃을 위한 자비 나눔 선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큰 걸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만큼 이제 해나간다 하니까 크게 힘들거나 어렵거나 없더라고. 천태종도 태풍 피해 지역 돕기에 주도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산하 NGO 단체인 나눔이와 하나되기는 그제 컵라면과 가방, 신발 등의 구호품과 함께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을 제천시청에 전달했습니다. 나눔이와 하나되기는 이와 함께 고려인 항일투쟁 100주년을 맞아 안산과 인천에 거주하는 고려인 후손들에게 추석 위문품을 전할 계획입니다. 우리를 비롯해서 손소독제, 쌀, 또 생활용품, 기타 코로나 예방 물품 등을 함께 해서 그분들이 조금이나마 우리 명절에 조금 정성을 좀 보태서 마음을 보태도록 할 예정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몸과 마음이 지친 요즘 어려울 때일수록 돕는 불교의 자비 나눔 정신이 우리 사회 곳곳에 감동을 전하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효석입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이 주최하고 유네스코 아태 무형유산센터가 주관하는 2020 세계 무형문화유산 포럼이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오는 23일부터 사흘 동안 온라인으로 개최됩니다. 국립무형유산원은 인간, 자연, 그리고 무형문화유산이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을 통해 코로나19 대유행과 기후변화라는 위기 상황에서 무형문화유산의 가치를 재탐색하는 시간이 될 걸로 기대했습니다. 서울시 서부공원 녹지사업소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마포구 상암동 하늘공원을 오는 26일 0시부터 11월 8일 24시까지 44일간 전면 폐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인접한 노을공원도 26일부터 기존 운영 시간을 2시간 단축해 오전 6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만 개방하고 하늘공원에서 열려던 서울 억새축제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과 함께 생활 속 공예두기를 주제로 오늘부터 27일까지 2020 공예주간을 개최합니다. 공예주간 누리집의 온라인 전시관에선 전남 장성, 광원 강릉, 경북 안동 지역 고유의 공예 생활 문화를 영상으로 소개하고 전국 각 지역에서 열리는 전시와 작품 제작, 교육, 강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조계종 민족공동체 추진본부가 온라인 방식으로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을 위한 서명을 받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남북관계 위기 극복과 평화 통일을 발언하는 기도 정진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평화를 염원하는 마음이 하나둘씩 모여 민족 화해와 협력을 이끄는 커다란 원력을 만들어 나가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9월 18일 금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